체포된 대장동 사업 설계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오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인데요.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가 체포됐죠. 유동규 씨는 화천대유에 배당 이익을 몰아준 뒤에 700억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 홀딩스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를 상대로 350억 원대의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오전에 의원직 사퇴를 밝힌 곽상도 의원, 그리고 그 아들 등 정관계 인사들을 포함해서 50억 약속 클럽,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상당한 금액이 흘러갔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앞으로의 검경 수사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유동규 씨가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일단 키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일단 유동규 씨가 해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각 부분의 영역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수익금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지금 오늘 나온 거는 유동규 씨가 지금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지금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천화동인으로부터 11억 8천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사실은 변호인을 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린다? 이제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정모 이 회계사가 이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이나 자료에 따르면 이동규 지금 전 본부장이 천하대유 쪽에 돈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10억 원 이상을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뭐 8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돈을 요구를 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근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천화동인 이제 1호부터 7호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오는 게 바로 1호입니다. 근데 이 1호의 지금 소유주가 화천대유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여기에 1호가 1,200억 정도의 이제 배당금을 받았는데 실제 이 1호의 사실상의 소유주는 유동규 씨일 것이다, 이런 지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700억 원 정도를 본인이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언론 보도 네,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될 경우에 사후 뇌물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주체인 성남개발공사의 사실상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예. 이 사업의 계획을 틀을 짰고, 그렇다면 이 사업의 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영보다는 민간 쪽의 이익을 상당 부분 몰아줬던 그런 구도를 짰고, 거기에서 나온 실이익을 실제 자신이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로 편취를 했다, 또 뇌물 형태로 받았다, 이런 사실이 이제 공개될 경우에 이제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바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입니다. 예. 즉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가 뭐 측근이다 아니다 논쟁은 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가까웠던 관계인 만큼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는 없을 것인가? 바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이 밝혀낼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의혹들은 정여각 회계사, 그러니까 화천대유 관계사로 알려진 천화동인의 5호 실소유주였죠. 정여각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한 얘기라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사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영학 씨가 10억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돈 준 사람 저한테 데려오세요. 정영학이가 저한테 돈을 줬대요. 그리고 그 정영학이 말한 그 말한 게 사실이면 저는 정영학을 고소할 거고요. 지분을 나눴다고도 했거든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살지도 않을 거고요. 정영학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십니까?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기 대장동 사업하면서 초기 사업자가 와가지고 민간 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오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자들하고도 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
그 이상을 정영학 회계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가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예. 만나요? 그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요. 만나셨던 시기는 어느 정도로?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유동규 씨 변호사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최 교수님, 네. 일단 유 씨가 화천대유 측에 수익 중 7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죠. 실제로는 본인이 11억 8천만 원을 빌렸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처분한 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가 뭐 유동규 씨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처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돼요.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유동규 씨는 뭐 빌린 건 맞지만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인하고 있고 또 뭐 일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물론 녹취록도 다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개된 걸 보면 마치 이제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씨 것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되지 않겠어요? 뭐 계좌가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 정말 저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난 적이 없는 한 번 만났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 번 만났는지 이런 건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돼요.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또 유동규 씨하고 또 다른 분들의 정 회계사 두 사람의 말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함께 막대한 배당 수익을 받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왜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검찰에 제보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술기운에 정영학 회계사 뺨을 때린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정영학 회계사가 모멸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보했다. 이런 이제 보도에 대한 해명인 거죠. 그리고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서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웠고 유동규 씨는 그걸 중재하다가 그 내용이 녹취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은 해명하고 있는 건데 이수희 변호사님, 다소 이해하기 힘든 건 이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까지 조금 전 저희가 목소리 들었지만 정영학 씨를 잘 모른다. 연락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얘기는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의 싸움을 본인이 중재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사적인 관계가 없는데 중재한다고 만나서 정영학 회계사의 뺨을 때린다? 그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굉장히 만만한 사이였을 때 할 수 있는 게 저렇게 뺨을 때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동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자 당시에는 이제 사장 직무대리였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돈을 지금 뭐 700억 얘기까지가 나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참 깨끗하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천대유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이거 배 아픈데 해서 뒤늦게 돈을 요구했는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자기 몫을 약속을 받고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수익을 초과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후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뺨을 때릴 수 있고 또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왜 그럼 저런 거짓말을 하느냐? 관계가 어떤 사이였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오는 것마다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뭐 특검이 됐던 어디에서 수사건 저런 관계 문제는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날 사실로 보입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휴대전화의 행방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먼저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네, 이를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언급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그 지사님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죠. 근데 그분이 창문으로 뭘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휴대폰이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조용필님의 창밖의 여자는 들어봤지만 창밖의 휴대폰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아마 이재명 지사님이 과거에 사고 치면 전화를 뺏기지 마라라는 공개 강연을 했을 때 무리를 빚은 게 있긴 했는데 그때의 이재명 지사님을 충성심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능적으로 학습이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의원님 우리 네. 김 의원의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게 이제 2016년도 1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성남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시국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을 경우에 휴대전화를 보내.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이게 상식처럼 돼 있어요. 휴대전화에 모든 개인의 기록과 또 뭐 통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수사기관들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하면 가장 먼저 압수하는 게 바로 이 휴대전화입니다. 이걸 확보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유동규 씨의 행태를 보면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지금 그 압수수색을 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사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다른 집에 있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압수수색할 걸 아마 본인도 인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사를 했을까? 그리고 검찰은 왜 전 집이 아니라 왜 새롭게 이사한 5일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압수수색을 했을까라는 이제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본인이 살았던 곳 이사한 정보는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동안 거주해 왔던 곳에 할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검찰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유동규 씨가 그동안 쭉 거주해왔던 집을 제외하고 5일밖에 안 되는 이 오피스텔 정말 침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압수했을까라는 의문. 두 번째는 이 휴대전화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 압수수색을 할 때 한 20분 정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 누구와 통화를 했는 것인지 그 통화가 끝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것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구와 짜고 밑에 있던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건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도 있어요. 예. 즉 뭐냐면 이 유동규 씨가 제가 알기로는 휴대전화를 아마 옛날부터 쓰던 전화가 아닐 겁니다. 최근에 바뀐 걸 텐데 이게 뭐 그렇게 증거 능력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통화한 내역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이 아마 구명 운동을 했을 것이고 나 이거 저 구속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검찰이 못 찾아낸 것도 문제이지만 결국 이 전화 속에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유동규 씨의 구명 활동 아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과연 최근에 이사한 집을 압수수색한 게 적절했느냐 그리고 휴대전화를 과연 이렇게 실종됐는데 그 실종된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대로 찾고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건 결국 검찰 수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두고 오히려 이재명 캠프는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은 연관성이 없는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다른 내용을 결부되지 않은 두 가지 내용을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의 판박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했는데 최지문 교수님. 네. 휴대전화가 사라진 걸 두고도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휴대전화를 버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뭔가 그럼 숨길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다만 지금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걸 이재명 지사가 지시해서 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16년에 시국 관련된 사건들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휴대전화가 중요하다. 물론 범죄자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마치 이재명 지사가 지시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엮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저런 행위는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를 물론 뭐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가 있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수사와 관련해서 의심을 사고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제출을 안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걸 너무 무리하게 예전 2016년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이 사람이 지시를 받고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네.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이 규정될 텐데 수사 진행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